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이슈 시작합니다.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추석이 있는데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국회 개원도 있고 해서 국회 관련된 이야기로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9월 2일이네요. 9월 2일 날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개원식에는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제 의장이 추천한 관련된 인사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일에가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청와대 대통령실이 당초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지만 그 청와대를 가끔 영빈관 행사 등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빈관은 주요 외국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만찬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던 그런 대통령실이 주요 행사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였고, 저도 공무원 때 제가 안에까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소속된 지자체가 그 대통령 그 표창을 받게 돼서 그때 저와 관계자가 참석을 할 때 제가 같이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바깥에만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그 영빈관에서 김건희 씨 생일 관련 행사를 했다고는 합니다.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개혁에 관한 얘기도 하고 헌법 개정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한 조항에 대해서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다. 첫째로.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이 있고, 그렇고 또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그럼에도 국민투표법은 그 이후에 개정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연령 불합치가 발생해서 국민투표법에는 19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 이거를 개정을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했던 조항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소관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이거를 개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회법에는 원내 정당 중에서 이제 20석 이상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교섭단체는 반드시 당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20명이 됐다 그러면 자기들이 의사가 맞으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무소속 의원이 20명이 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1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13명이기 때문에 7명이 부족해서 무소속 의원들을 다 합쳐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뭐 이런 거 있죠. 이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선임이 되면 간사는 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제 현재 그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간사가 둘인 거죠. 각 위원회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10명 이상으로, 그 우원식 의장이 1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에 관한 그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제 현재 법률상으로는 국회 법률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발의가 10명 이상이 발의가 되어야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뭐 국회에서 발언했다라고 해서 국회법이 개정되는 건 아니고, 발의 개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0명, 자신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하거나, 자기가 국회의장인데 국회에 대의 그 권력관계와 권력관계와 관련 있는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발의하기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신을 빼고서 동의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그러한 의견을 개원식 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회에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그 특별검사 법안들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중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제의요구권을 통해서 특검법률안이라든가 법률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뭐 많이 또 제의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그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이나 없거나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현재 다 부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대통령이 법률안 제의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국회의장이 이제 언제든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 대통령, 이제 국무총리 등에 대한 그 출석 요구가 돼서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추석 전에 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이제 부결이 될 걸로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방송사법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던 그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다시 제의요구권으로 부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방송 장악 시도라고 해서 관련 그 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감사를 요구하는 그런 그런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본회의 현재 7건이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갑자기 부각이 된 문제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하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선 국민의힘 소속인 이분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도 하고 해왔고 지역구도 변경을 했는데, 이제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뭐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봤다는 의원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씨가 선거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당시 여당이었죠. 여당이, 제가 당 이름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당인가요? 국민 참여당인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여당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지원해달라라고 해갖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탄핵이 있었죠. 그 당시 탄핵을 한 주체가 박근혜 씨였습니다. 박근혜 씨가 당시에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였고요.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면서 박근혜 씨가 이제 웃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 위반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시켰죠. 그래서 각하는 아니고 기각을 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여러 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게 참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 중간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내 얘기도 있었고요. 또 여야가 합쳐서 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국회나 이런 데 민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원을 냈다가 누가 시비가 돼서 만약에 인적사항이 드러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파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공무원 엮어서 누구 하나 죽이려고 하면은 파면나는 거 뭐 식은죽 먹기죠. 제가 사실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이완구라고 하는 자가 충남도지사를 했습니다. 2009년에 제가 2009년에 폭행 사건에 제가 다음날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관에 들어갔다가 폭행 사건, 여관도 아니고 모텔입니다. 모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CCTV도 있고 뭐 보안이 철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들어갔다가 제가 이제 퍽치기범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도망 나오다가 어떤 놈이 막아서기 때문에 제가 정당방위한다, 안 비키면 정당방위한다, 비켜라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비키길래 손을 들어서 때리는 시험하고 밀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퍽치기범들이 너 하나 죽이는 거는 식은죽 먹기다 해가면서 검사, 판사들도 성범죄라고 하면 다 돈 내놓고 꼬리 내리고 도망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112를 누르는 순간에 이 퍽치기범이 폭행을 해서 112
버튼까지 누르고 신호가 가는 중에 도망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자들을 살인미수, 불법감금, 사기 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전 모 경찰서 그 송땡량이라고 하는 자가 수사를 하면서 그 폭행을 제가 이제 도망 나오다가 마주친 놈이 여관 주인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관 주인 놈한테 이 사람이 당신 살인미수로 고소를 했는데 당신 가만히 있을 거냐 하니까 나도 고소장 낼 거다 라고 해갖고 해서 이자가 그 상해로 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제가 엮였는데 이 당시에 이 송땡량이라고 하는 놈이 해서 기소 송치를 했고 당시 그 송땡수라고 하는 자가 검사였습니다. 그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윤땡열입니다. 이 자들이 이완구와 공모를 해갖고 저를 파면시켜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제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풀지를 않으니까 저를 징계 때 파면을 하려고 엮어서 죽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다 행정소송까지 하고 행정심판 소청까지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협박을 하고 지금 당장 인사발령해서 사업소로 내보내버린다 라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행정소송을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2014년에 저도 선거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4, 5년 후에 선거를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018년쯤 나가려고 하다가 최소한 그러면 선거법은 미리 바꿔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선거권을 하는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먼저 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던 그 관리과장이라고 하는 유땡 모씨라고 하는 놈이 그거를 제가 근무하던 충남도청에 그 간부한테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보니까 도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파면당할 뻔했는데 또다시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그냥 파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게 됐던 겁니다. 제가 선거를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 해나 그 다음해 초에 바로 승진했으면 제가 지금 사무관 다 달고 지금 국장은 됐을 겁니다. 도청에서. 지금 제가 공무원 그만둔 지가 20년인데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공무원이 그렇게 취약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또 하나 겹친 게 제 어매가 악마입니다. 악마. 저를 파면시켜 죽이려고 50년 동안 저를 들들 볶아서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맨날 소리쳐서 동네 악마년들 맨날 쫓아와서 난리치고 그렇게 해서 신고만 들어가면 당장 파면될 상황인데 제가 불안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까? 30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안 그래도 그 충남도청에서 건수만 있으면 엮어서 파면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다닐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동네 악마년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해갖고 악마어매가 밤낮 없이 소리 질러대서 쫓아다니면서 난리치고 하면 쫓아와갖고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달려들어서 개지랄하고 연판장까지 돌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악마들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공무원을 그만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국회 당시에 국회에 그 자유 게시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을 넣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그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때 당시에 저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을 했죠. 기각을 했지만 각 사유마다 전혀 그 우연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볼 때도 국민이 그 대통령한테 위임을 한 권한은 대통령으로서 충실하게 국정을 수행해달라고 해서 보낸 거지, 여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나눠서 정치를 하라 그렇게 준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공식적으로 정당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는 있지만 당내에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입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국회 그 의안정보 시스템에 국회 포털에 가면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김승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그 김건희 씨 관련된 특별검사 법률안을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안에 더해서 선거 개입 관련된 사항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약분업이 아니라 그 의료 대란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추석 기간 중에 그 응급실 방문하면 뭐 의료비 폭탄을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금 파탄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금 뭐 2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부터 그 대학생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그 의사 단체들이나 뭐 전문의 그 전공의 대학 교수 등 이런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1년에 2,000명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2조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2조 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말 한마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그만큼 관련자들의 이해와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조 원 쓰고 나서 지금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은 뭐 여야 뭐 의료단체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조금 조정 가능성을 내보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아무런 뭐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신용만 하는 겁니다. 또 어차피 지금까지의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형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이상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 놔두고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뭐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당장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고 하는 그 갑자기 폭탄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는, 사실상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 뺑뺑이 돌다가 죽은 분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의 탓으로 죽은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 추석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기운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올해 정말 엄청나게 그 열대야가 뭐 장장 최고 수준으로 뭐 100일 가까이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열대야를 이기고 이제 우리가 또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기문의 시사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